네, 안녕하세요. 자녀와 부모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하브르타 박미정 TV입니다. 네, 오늘은 세계 0.2%의 인구를 가지고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들의 상업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한 840에서 85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연간 7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거기서도 많은 스타트업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840만, 50만 하면 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요. 올해 2019년도 11월 행안부 자료를 보니까 서울 인구가 973만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는 서울 인구보다도 적은 거죠. 그런데도 많은 스타트업이 생기고 많은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하브루타 두 번째 시간에 그 장표에서 많은 성공한 유대인들의 기업들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스타벅스, 또 베스킨라빈스, 또 코스트코, 또 많은 영화사들, 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수많은 기업들의 창업자가 유대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의 상업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대인들의 상업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은 어느 날 또 갑자기 키워진 건 아니고요. 과거 이렇게 중세, 근대 시대로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자료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예, 현대에는 그 고객지향적인, 고객 중심적인 경영학이 대부분을 이루죠. 그런데 지금의 경영학의 이론의 어떤 대부분은 사실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합니다. 과거 중세시대 때 그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었는데 이제 그들의 이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격도 좀 담합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길드를 조성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좀 튀니까 또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쫓겨났다고 가만히 있을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길드의 상인들보다 더 좋은 물건을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비자라면 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당연히 유대인들의 물건을 사서 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고객 중심적인 어떤 그 지금 경영학의 이론 이런 것들에 이제 기반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료에 보면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고객의 니즈에 맞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드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오로지 고객 만족으로 승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객을 유일한 법으로 생각하고 있죠. 현대 경영학은 이러한 현대 자본주의의 씨앗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길드에서 배제된 유대인은 착한 가격으로 중세 상업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고 유대인은 길드가 정한 가격과 이익 체계를 해체해버리고 고객 중심의 자유 경쟁 체제에 돌입을 했고 그 통해 오히려 막강했던 길드는 와해되는 어떤 그런 단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근대 초에 독일권의 상인들을 한자 상인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근데 한자 상인들이 유럽의 소금 유통권, 소금이 예전에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소금의 유통권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유럽은 암염 아시죠? 암석, 산에서 캐는 그런 덩어리 소금, 암염 이런 것들을 유통을 시켰는데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천일염을 들여다 와서 그것을 한 번 더 정제해서 이제 품질을 더 높인 그런 소금을 이제 이렇게 팔게 된 겁니다. 당연히 고객들은 더 품질 좋은 유대인들의 그 천일염을 사게 되었고 그러면서 또 한자 상인들이 또 망하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런 상업 전략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과거 길드라든지 이런 그 상인들 이런 상인들은 현금만을 그렇게 고집을 했다 그래요. 현금을 고집했는데 유대인들은 어음도 그때 벌써 쓰기 시작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소비자들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장 현금이 없을 때는 어음도 쓸 수 있는 유대인들을 거래를 하기가 훨씬 편했겠죠. 그리고 현대 이 백화점의 개념, 할인점의 개념 이런 것들도 유대인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시장에 가서 저기 가서 뭐 쌀 사고 예를 들면 저기 가서 고기 사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점포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좀 모아놓고 팔게 되면 이거 사러 왔다가 다른 것도 사고 또 생선 사러 왔다가
뭐 다른 무도 사고 생수 조림하기 위해서 또 쌀도 사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떤 백화점의 개념이 그렇게 해서 생겨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할인점 많은 물건을 팔아서 거기에 하나당 그 이익은 적지만 많이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익을 내는 이런 할인점의 개념 이런 것도 유대인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상업 전략은 정말 예전부터 대단했던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그 우리 콩을 이렇게 그릇에 담아 놓고 물을 부으면 그 사이로 물이 샥 스며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이 스며들듯이 콩 그 자루에 물이 스며들듯이 작은 틈만 있다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정말 귀신같이 돈 되는 것은 찾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사람들이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전 세계 0.2%의 인구를 가지고 세계를 주도하는 유대인들의 상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상업 전략 이런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그들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게 하는 그런 가르침 하브루타 교육에서 또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유대인들은 계약을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는 혹시 계약서 써보셨나요? 부동산 계약서도 있고 또 은행 이런 데서도 계약서를 쓸 일이 있고 또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계약서를 쓸 일이 있죠.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그 계약서 내에 있는 빽빽한 그 글씨들을 다 읽어보고 사인을 하게 되시나요? 네, 대부분 우리나라는 빠르게 좀 처리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만 저도 그런데요. 그 사인해야 될 곳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만 이렇게 사인하고 이름 적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냥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건 모르는 건데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철저하게 따져보고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이 계약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유대인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브루타 교육을 하니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못해 먹겠다고. 왜냐하면 이 계약서를 쓰는데 정말 그 조사, 의, 애 이런 거 조사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국은 못해 먹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계약하셔가지고 지금 비즈니스 잘 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계약을 하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계약을 사인을 딱 하고 나면 이제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그게 거의 끝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 계약서대로만 돌아가면 이제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약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철저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유대인 성인식, 13세의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갖는 이야기를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요. 성인식일 때 세 가지 선물을 받죠. 하나는 성경, 그리고 또 하나는 손목 시계를 받죠. 그리고 또 하나는 축의금을 받게 되는데 이 손목 시계를 주는 이유가 뭐라고 했었을까요? 네, 약속을 중요시 여기고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라고 그렇게 시계를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만큼 시간과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생명같이 여긴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온 자료에도 네, 유대인은 한 번 맺은 약속은 그런 약속 계약은 아주 철저히 이행을 한다고 합니다. 유대교의 특징이 계약의 종교이기 때문인데요. 그들에게 계약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당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단 신과의 계약뿐 아니라 상업상의 계약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약속을 하면 얼마나 잘 지키나요? 네, 쉽지 않은 것이 또 약속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문화를 보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을지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우리 삶을 조금 더 좋게 만들면 그것이 좋은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약속을 중요시 여기고 또 계약을 중요시 여기고 또 사소한 것도 그냥 넘기지 않는 그런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가르치면 어떨까요? 네, 오늘 하브루타 박미정 TV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도움되는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